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정도전의 요동 정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가 막힌 타이밍 때문입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바로 다음 해인 1399년, 명나라에서는 정난의 변이라는 거대한 내전이 터집니다. 황제 검문제와 숙부 영락제가 황위를 놓고 4년 동안 피터지게 싸우는 바람에 중국 대륙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요동을 지키던 명나라 주력군은 내전에 동원되어 남쪽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요동 방어선은 사실상 무주공산이었습니다. 만약 1398년에 정도전이 살아남아 계획대로 1399년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다면 내전 중인 명나라가 조선군을 막을 여력은 0%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만들어준 완벽한 빈집털이 기회였습니다. 조선군은 파죽지세로 요동을 점령하고 내전의 승자가 된 영락제와 협상을 통해 이 땅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랬다면 조선은 압록강 아래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한 대륙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대주의 대신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걸었을 것이고 훗날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도 없었겠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 단순한 상상이나 국뽕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맞이할 뻔했던 실제 조선의 모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압록강을 넘어 만주벌판을 지배하는 대제국 조선, 이 거대한 꿈은 불과 500년 전 실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의 칼날이 한 노인의 목을 베면서 이 위대한 지도는 불태워졌습니다. 이방원이 죽인 것은 정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인 것은 바로 조선의 제국 본능이었습니다. 그날 밤 송연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아까운 골든타임 1398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1398년 조선은 개국 7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새 왕조는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지만 화려한 경복궁 담장 안에서는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두 남자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고려라는 거목을 쓰러뜨리고 조선을 설계한 천재 삼봉 정도전, 또 한 명은 그 집을 짓기 위해 정몽주의 머리를 철퇴로 부수며 손에 피를 묻힌 해결사 정한군 이방원. 두 사람은 한때 혁명의 동지였지만 이제는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적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국가 운영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정도전은 헌법서 조선경국전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임금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검증된 똑똑한 재상들이 나랏일을 주도해야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재상중심 정치입니다. 하지만 야심가 이방원에게 이 말은 왕실은 허수아비나 해라라는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누구 덕분에 왕이 되었는데? 내 칼이 아니었으면 아버지도 당신도 없었어. 갈등의 불씨는 결국 군사권, 즉 사병 문제에서 폭발합니다. 당시 왕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사병은 그 중에서도 최정이었죠. 정도전은 이것이 왕권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 판단했습니다. 나라 안에 또 다른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병을 혁파하여 국가의 공공군대로 통합하라. 이방원의 입장에서 사병 혁파는 단순히 군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잘리고 이빨이 뽑히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무기가 없는 왕자는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파리 목숨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정도전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전국의 군대를 하나로 모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한양의 좁은 권력 다툼이 아닌 저 멀리 북쪽 압록강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가 평생을 꿈꿨던 과업, 요동정벌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정도전의 요동정벌은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명확한 외교적 명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표전 문제입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조선이 보낸 외교 문서의 글귀가 불손하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는 조선 사신을 감옥에 가두고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으며 급기야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자가 정도전이라 들었다. 당장 정도전을 명나라로 압송하라. 이는 신생국가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자 사실상 조선의 2인자를 인질로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공포에 떨었지만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조 이성계에게 나아가 비장하게 말합니다. 전하, 사신을 보내 머리를 조아릴 것이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 저들의 길을 꺾어야 합니다. 이성계 역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요동정벌을 포기했지만 무인으로서의 아쉬움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손을 잡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전시체제로 돌입합니다.
정도전은 자신이 직접 창안한 진법으로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실록에는 병사들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 정도전을 원망했고 길가에서 정도전을 보면 욕을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성을 보수하고 군량미를 산더미처럼 비축했습니다. 전국의 대장간에서는 농기구 대신 창과 화살촉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징후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요동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진심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98년 8월 태조 이성계가 병으로 쓰러지자 전국은 요동칩니다. 이방원은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목숨은 끝이다. 하지만 무기는 이미 다 뺏긴 상황. 이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여인 이방원의 아내 민씨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정도전의 감시를 피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집마당에 땅을 깊게 파 그 안에 항아리를 묻고 창과 칼을 숨겨둔 것입니다. 거사 직전 이방원과 사병들은 그 차가운 쇠붙이를 쥐며 비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운명의 날인 8월 26일 밤 정도전은 송연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동정벌 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며칠 밤낮을 군영에서 보낸 피로를 풀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성계라는 방패가 있으니 감히 누가 덤비겠어라는 천재의 오만이었을까요? 그는 호랑이의 아가리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목덜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다며 왕자들을 궁으로 부르는 척하다가 군사를 돌려 송연방을 급습합니다. 이방원의 기습은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송연방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정도전은 도망치려다 결국 이방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야사에는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하지만 이는 승자인 이방원이 기록한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선을 설계한 거인이 준비했던 10만 대군은 써보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단칼에 베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향년 57세. 조선의 대륙 진출 꿈도 그와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피해 밤이 지나고 승자가 된 이방원은 정도전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간신과 역적으로 매도되었고 그가 목숨 걸고 준비했던 요동정벌 계획은 미친 늙은이의 망령으로 치부되어 전면 폐기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즉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역적 정도전을 처단했다고 알렸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는 4대 외교를 통해 왕권을 인정받고 안정을 도모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한 안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도전이 함경도와 평안도 창고에 가득 채웠던 그 막대한 군량미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정예병으로 거듭났던 10만 명의 진법 훈련병들 그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가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방원은 정도전이 만든 그 군사력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지만 그 칼끝은 대륙이 아닌 국내를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원의 선택으로 안정을 얻었지만 야성과 가능성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원의 칼날이 베어버린 것은 어쩌면 정도전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거대했던 가능성이 아니었을까요? 안정을 택한 현실주의자 이방원, 도전을 택한 이상주의자 정도전.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 역사였습니다.